안녕하십니까. 저희는 R&E 물리팀입니다. 저희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화재 감지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탐구를 하였고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팀을 비롯한 모든 참가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저희가 주제를 설정한 이유를 잠시만요. 네, 다시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제를 설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진행되는 화재 감시법은 보편적으로 지문, DNA 등의 물적 증거나 타버린 배선, 인화성 물질의 흔적 등을 쫓아 화재의 발원지 및 진행 경로를 추적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화재가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도 잦아 도출이 어려운 일이 많았기에 획기적인 화재 분석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본 연구팀은 화재가 주변 물질의 성분 변화에 미치는 변화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다이어그램을 구축한다면 화재 진행 경로를 분석하기 좋으리라고 판단하여 XRD를 응용해 이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연구 내용은 주변 땅의 성분을 엑스레이 해절 분포를 통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최대 온도와 그 온도에서의 지속 시간 등을 변수로 하여 화재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조작 변이는 다양한 화로에 여러 물질을 연소시켜 화재 전후 물질 변화를 비교하여 화재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에 사용된 엑스레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XRD란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는 뜻으로 엑스레이 회절 패턴 분석법을 말합니다. 물질의 격자 구조에서 흡수되었던 엑스레이가 다시 방출되면서 위상 차이로 인해 간섭하며 생기는 패턴을 분석하며 물질의 3차원 결정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XRD에서 저희는 여러가지 엑스레이 중 구리 특성 X선을 사용하였는데요. 이 구리 특성 X선은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가열된 필라멘트에서 나온 들뜬 열전자가 구리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X선을 뜻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네 번째 전자가 구리 원자에게 의해 휘어지면서 나오는 선이 바로 구리 특성 X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나온 X선이 세 번째 그림처럼 브래그 법칙을 따라 간섭을 일으키며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래그 법칙이란 결정항에서 빛과 구조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말하며 공식은 n 람다는 ED sin 세타입니다. 위쪽 그림이 보완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고 아래쪽 그림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실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5곳에서 추출한 흙을 시료로 사용했으며 추출한 위치는 다음과 같은 곳입니다. 다음은 이 5개 시료를 비교했을 때의 물리적인 성질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관찰하고자 저희는 현미경 사진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시료들을 입자가 굵은 것과 갈아서 곱게 만든 것으로 구분하여 그에 대한 조작 변이를 온도로 설정하여 상온 500도, 1000도, 1400도에 따라 연소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경우에 따라 저희는 번호를 1번부터 40번까지 매겨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연소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하자면 우선 전자저울을 사용해 시료들의 통제 변인인 질량을 똑같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가니에 담아 화로에서 일주일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며 연소시켰습니다. 그 후 저희는 연소된 흙들의 엑스레이 분포를 확인하기 앞서 500도, 1000도, 1400도에서 연소시킨 흙들을 우선 눈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흙의 색이 붉어지고 흙에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흙에 포함되어 있던 수분이 증발하여 연소 전보다 질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겉보기 성질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므로 실제 구성 성분의 변화를 통한 화재 감식을 위하여 엑스레이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엑스레이 분석을 위한 촬영 방법은 연소 전후의 곱게 간 흙들을
샘플 몰더 위에 올려놓고 눌려서 평평하게 한 다음 기계에 넣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흙들의 엑스레이 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준비했던 다섯 종류의 흙을 상온에서 엑스레이로 분석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다섯 종류의 흙은 특정한 각도에서 공통된 인텐시티의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흙들이 공통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희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흙을 채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적인 연결고리는 이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결과는 연소 시에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앞에서 보였던 그래프의 모양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희가 흙들을 500도에 연소시킨 것인데 상온에서와 마찬가지로 각도가 20.3에서 21.2도인 구간과 26.6도에서 28.4도인 구간에서 픽, 즉 꼭대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흙을 500도에 연소시켜도 공통으로 포함되고 있던 물질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1000도에서는 연소시켰을 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픽의 위치와 상승폭은 전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1400도로 연소시켰을 경우에는 도가니에 알루미늄 성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전과 아주 상이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다르죠? 엑스레이는 이렇게 성분의 변화를 잘 캐치해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이스코어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해낸 흙 속의 성분을 확인해 볼까요? 이것은 저희가 흙들의 성분을 분석해낸 표이며 이에 따르면 상온에서의 모든 흙은 SiO2, 즉 이산화규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복잡한 것은 정장석입니다. 이 성분들은 엑스레이 회절 분포가 연소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듯이 1000도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00도에선 도가니 성분 때문에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왜 이산화규소와 정장석이 흙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지각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저희가 채취한 흙들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분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지각에 많이 포함된 성분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철입니다. 철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온도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다른 물질들보다 정확한 그래프로 나타나 있어 화재 감식의 척도로 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00도 정도의 온도에서 흙이 녹은 반면에 철은 고온에서도 녹지 않기에 더욱 효과적인 화재 감식이 가능합니다. 철은 흙과 달리 500도, 1000도, 1200도, 그리고 12시간, 24시간, 48, 72, 96시간 동안 연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온에서의 철 또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16가지의 샘플이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철의 연소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 가루를 압축기에 넣어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시킨 후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연소 후의 철들을 갈아 아까 말씀드렸던 흙과 같은 방법으로 엑스레이 분석을 진행합니다. 연소 후 엑스레이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모든 샘플의 FE 성분이 줄어든다는 것과 오래 두면 Fe2O3의 성분이 늘어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아까 전에 보았던 수치들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500도에서는 철을 가열할수록 회색깔의 Fe3O4, 즉 잔철성의 함량은 증가하고 순수한 철 FE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000도에서는 자철석과 FeO 그리고 순수한 철 FE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였고 소위 말하는 적철석 Fe2O3는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1200도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난다 해도 Fe2O3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 분석해낸 결과들은 앞서 말했던 흙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론을 실험을 통해 증명해낸 것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철을 시간에 따라 연소하는 것을 이미 증명된 이론으로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저희가 이런 이론에 맞추어 실험을 해본 결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온도와 시간을 다르게 하고 철을 연소시켰을 때 나타난 산화물은 이 다이어그램이 보여준 정보와 부합하였고 실험적으로 다이어그램이 타당하다는 것을 저희는 밝혀낸 것이지요. 요즘 건조해진 겨울철 세계 많은 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는 처리 연소 전호를 비교하여 다이어그램과 대조했고 이렇게 밝힌 사실을 실제 화재 감식에 사용한다면 화재의 시작점, 방향, 화재 시간 등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실험의 생활적인 응용과 흥미와 관심의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아린이 물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